한국의 국방력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를 신뢰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한미 간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CSIS 보고서도 작년 보고서 지금 띄울게요. 우선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시고 나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고요. 이게 법사위 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2016년도에 나온 거라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보고서도 띄워드리고, 아니 그리고 브론슨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일정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브론슨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항의받길 바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저기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요. 송석준 의원.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 이야기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네. 예, 지금 이제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자, 우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네. 예, 그런데 관련돼서 포괄적인 논의는 한 적은 있다.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 자, 그다음에 한미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정도의 그런 제한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11일 이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4번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 1번에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미가 정보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했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보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알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이 될 것 같네요. 계획이네요. 그것은 계획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알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정보 아직까지 제한이 없다는 말씀 될 거라는 거는 뭔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온 건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이 북한이 집속탄도 쏠 정도로 굉장히 무기 체계가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핵무력도 완성됐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훨씬 무력이 우리 군사력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 능력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북한은 가서 실전 훈련하고 왔지만 한국은 박정훈 해병대, 가장 강한 군대 해병대의 항명죄를 저지른 분을 고위직에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군기 체계가 좀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전역하신 우리 많은 재향 군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거와 같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도 균열이 올 뿐더러 이렇게 그 군사 우리 국방부의 아니한테도 이렇게 또 군사 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해서 지휘 체계, 운용 문제, 또 이 군기 체계. 아무리 무기 체계가 좀 뭐합니까? 베트남이 훨씬 우세한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결국은 그 나라가 강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국민들 납득하게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뭐 군사력 고위인들이 하지 네, 그것은 30일이 북한을 상대로 저렇게 고강도로 군사력이 강화되고 훈련된 예, 대비해서 어떻게 토론 맞춰주시고 장관님, 예, 네, 답변해 의원님의 질문의 질의의 요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량과 능력과 준비 태세가 뛰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성 진군시키면서 어떻게 군기를 유지합니까? 자,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그걸 항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의원님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불법 예. 예, 예,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게 바로 1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설계하고 비상계엄을 공표한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대한민국 군인을 아니,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무죄 확정이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성장률 높여가고 있고 남북 문제 잘 해결해 나가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벌써 있었던 북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마치 뭐라도 비밀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해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은정 의원님이 금방 드셨잖아요. 2016년도에 그 감지되고 있는 거, 그것도 감지되지 있는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2025년도에 작년입니까? 저게 바로 거기 쓴 사람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빅터차라고 써 있습니다. 용덕동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고폭발음 핵 고폭탄 실험 시설 일부, 시험 시설 일부, 이렇게 갖고 빅터차가 쓴 글입니다. 완전히 둘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용덕동이 구성시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보고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고폭 시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농축 시설 다 이게 구성시고 용덕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나와서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자,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덕동은 구성시 안에 있는 거고요. 아까 SI 그거 올려보세요. IS 그건 없습니까? 진짜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그리고 이거는 2016년도에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TV에도 KBS에도 다 보도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리 법사위가 정치적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국방과 관련한, 통일과 관련한, 그리고 민족 문제와 관련한 이런 건데, 이런 것만큼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되죠. 온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그 국방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안정감 갖고 정부를 지켜보실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대북 정보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4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정보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 세계 이 평화 군사 문제 연구소에서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31이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 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보여달라는 것이 송석진 의원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올코트 프레싱으로 올 도메인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무기가 앞서 있고 무슨 무기가 앞서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무기 체계는 북한에 비해서 2배에서 3.5배 이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단단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리고 미국과 충분히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탄탄히 하고 있다는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국방부 장관님 믿고 더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이 법률안 그리고 다음으로 예. 제가 어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46항,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41항부터 45항까지 47항 및 4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74항까지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25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0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9조 2의 내용에 맞춰 조문 제목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61조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은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3년의 구제 기간을 두고 있어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 행정처 역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주관적 기산점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현재 재직 중인 특수경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급경사지 재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붕괴 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에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추가하며 계측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한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남 광주 통합특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균형 발전으로 일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 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 등에 대하여 균형 성장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초광역 특별 개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책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현행법 제63조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기능을 현행법 제63조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의 설정 없이 공판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수정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에 추가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조장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통사고 등 기록에 대해 기록 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첫째,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한 행위 등을 독립된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방조죄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조를 조장으로 수정하고 둘째, 과태료 과증 부과가 적용되는 기간의 개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 3회를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섬발전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정섬의 사업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근거 및 인허가 규제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섬 지역 선박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으로 책임 및 자구를 검토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안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 검토 또는 약식 영향 진단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의제가 가능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직접 운영을 폐지하며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회장에게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전자담보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54항, 59항, 61항, 64항, 66항, 67항, 69항, 71항, 제73항 및 제7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5항, 56항, 57항, 62항, 70항 및 제72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승용 소방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계속 토론하시면 안 돼요. 좀 나경원 의원님이 조정 좀 해주세요. 좀. 네. 아니 여러분 이 안건하고 크게 관계도 없이 계속 손을 두시면 언제 그럼 이 법안은 다 통과시킵니까? 조금 조정 좀 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정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세 분이 계속 하시면 이 장 있을 때마다 하면 됩니까? 아 조금 조정하세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래도 세 분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성석준 의원 나갔다 오면 다른 분이 하고. 아니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시끄러워요. 이 법안이 여러분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다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의원님들께 모든 상임위가 오실 때마다 다 토론하실 수 없으니 집중해서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두 분만 하세요. 두 분 하시고, 아니 두 분 하시고 다음 상임위 때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조배숙 의원님, 아니 두 분 하세요.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빠지세요. 그러면 그냥 토론 종결하는 형식 띠고 갈까요? 그렇지 않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박지원 의원님 토론 먼저 해주시고요. 세 분은 상의해 주세요. 두 분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발언하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아니 지금 토론하시고 나면 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자, 행안부 박지원 장관. 의원님, 지금 제가 1년 반 이상을 이 법안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5.18 난 다음에 하시고 나. 정신적 피해자 보상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서 제주도에서 국가 폭력에 의거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공소시효를 없애고 조치해라 하는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행안위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은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광주 5.18 정신적 피해자 약 3천 명이 명예회복을 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행안부에서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부가 소위 LKB 로펌에서 소송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후하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법원 또는 개인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차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법원 행정처장 등 모든 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보상에 대한 심의를 잘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안부 장관 이거 지켜주세요. 네 그렇게 준비를 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가 좀 그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5.18 희생 유족들이 지금 일시 보상도 있지만 연금으로도 검토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줘야만이 5.18 정신적 피해자나 그 영령들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행안부 장관이 똑똑히 좀 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회가 이 5.18 특별법에 국가범죄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처리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뭐 세계의 인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네. 예, 잘 준비. 이쪽 세 분 하시고 하시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조배수 의원님. 네, 장관님. 지금 방금 얘기한 그 5.18 민주화운동 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오전에도 집단 소송법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소급 입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원칙이 있거든요. 그 소멸시효 이건 이제 법적인 안정성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 피해자들의 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법 원칙은 그래도 준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인정이 되면은요,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과거사 입법례로 확대가 돼요. 여기 해주면은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 못 막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법무부도 이거는 좀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 법무부도 이런 의견 냈어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소멸시효 제도라는 건 뭐냐면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행사를 해야죠. 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한 걸 가지고 소멸시효를 배제한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은 물론 배상해주면 좋죠. 좋은데 분명히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이걸 소멸시효를 배제한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네, 답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전에 관한 법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부처에서도 좀 반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하시겠지만은 그 아까 그 사회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은 국민 행안위에서 행안위 소속 위원 다수가 찬성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 5.18 보상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더라도 이 무기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 소멸시효를 배제한 때로부터 일정 기한 안까지 그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위법과 같이 진화위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일테면 이제 소멸시효를 단기간 배제하는 그런 이제 3년 내지 6년 이렇게 배제하는 이 방식으로 입법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예, 이 원천적인 반대 의견은 아니라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잘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법에 대해서는 부처의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께도 그 소멸과 관련한 시효 소멸과 관련한 걸 이야기했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무부 의견으로 온 검토 의견과는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봐 드립니다. 예, 다음. 예. 송석준 의원 하시죠. 네. 예, 행안부 장관님. 네네. 예, 그 50호 안건 5.18 민주화 운동법 이거 소급표 문제는 이건 다른 것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법 체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더 교류해서 그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4호 안건 보행안전 편의증진 관련 법 이것은 그 지자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과도한 규제만 돼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류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배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4호 안건, 4호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안, 예, 이게 지금 행안부 장관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법이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경청할 만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법안이긴 한데 내용 체계와 구체적으로- 자구에 대해서 예. 토론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체계와 자구에 예,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아니 장관님, 제가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예, 자,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그 상임위 단계에서도 우리 당에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민주당 법률권에 일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방 내용 처리는 하나를 아닙니다. 보면은 처리는 합의. 이것이 바로 소위 처리는 말해서 합의했고 개안을 요한 반대하는 정도의 의원이 일부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소위 말해서 의원적 요소를 가진 법안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을 갖다가 다수 의결로 의결해서 올라왔으니 송석준 발표를 의원님의 해주자라고 말씀하는 주장에 건 따르면 소위 말해서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구상의 소위 자본주의 말해서 경제 체제를 하고 있는 기본 나라가 사회를 한 지향하는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체제전환적 위험한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도 드러내시죠, 아예. 상임위 세계가 요구를 합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유엔 광고안을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해서 근본 토대, 근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국민적 또 우리 관계기관들 간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다음에 해야 될 사안입니다. 참 송석준 의원님 참 바뀌질 않으시네요. 아니 행안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네,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다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2분 반대 표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록을 확인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표결 안 하고 합의 처리했는데 반대 의견을 밝히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네, 합의 처리했습니다. 처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네, 합의 처리했습니다. 표결 없이.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성석준 의원님. 그만하세요. 영원히 기록해 둘게요. 성석준 의원은 사회연대 기본 경제 기본법 예,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지역 소멸 등 관련해서 사회연대 기본법이고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UN, OECD, ILO,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 미국 등 아주 우수한 사례들이 많으면서 해야 할 그 민간의 중요한 법안이다. 오랫동안 준비되었죠? 네, 지금 13년째. 간단히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 들으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요. 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우리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출생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문제도 있고 이 지역 소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모두 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다음에 시장에 이 기업의 투자를 가지고 미처 다 할 수 없는 일, 이런 영역을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기업들조차도 ESG 경영에 S,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동참하고 있고요.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선진적인 기업들이 이 사회 연대 경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고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고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 박균택 의원님. 행안위 법안에 이야기하실 게 많으시군요. 예, 여기는 좀 집중 토론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는 조금 또 여야가 합의해온 법들이니까 자꾸 체계 수정 말고는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행안부 장관님, 네. 5.18 민주화 보상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와
국힘 의원님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네.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소멸시효를 폐지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5.18 그 보상법이 그 5.18 그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났던 겁니다. 네, 헌재 판결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 체계의 변화 사실을 모르고 때를 놓쳐버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혼선은 그야말로 어떤 입법 과정, 이게 여기의 그 잘못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 할 그런 대상자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법 체계의 혼선 때문에 때를 놓쳤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일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이 모든 과거사 법에 대한 이 규정을 이렇게 그 시효 배제하자라고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국힘 의원님들도 취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의원 토론해 주세요. 먼저 5.18법은요. 네.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5.18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시효 배제를 해버리고 나면은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보행안전은 그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법사위가 이소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기로 법을 통과하다 보면 이게 법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세 번째 64호는 지금 사회적 연대에 관한 법인데요. 이미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된 법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여기다 또 사회적 연대라고 해서 또 만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많은 것 아니냐. 결국 실패 사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를 위한 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를 위한 뭐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변화에 쓰여지고 거기에 성과를 내는 데는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기업 말은 좋지만 뭐 이념적인 거 다 빼겠습니다. 결국은 이 성과가 나겠느냐, 재정만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CU 사태 말씀드리는데요. 행안부 장관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지금 비노조와 노조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장기간 방치해서 아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금 경찰에도 사람 문제라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행안부와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파업도 합법적인 파업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불법적인 점거 농성,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시간이 다 끝나서요. 네. 예, 사회연대경제 그 관련해서 개별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연대경제 이 기업들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정부 예산을 더 많이
그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연대 경제 기업들끼리 간에 보다 더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바탕에 금융을 통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보행안전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이 구역 안에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위험물이 있는 곳에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장들께서도 오히려 규정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싶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고 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그런 길에 그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연히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 조치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화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사회연대 경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제일 활성화된 게 바로 국힘당이 제일 좋아하는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새마을 운동하고 새마을 금고 만들고 그걸로 토대로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하는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못하면서 지금 지역 소멸하고 하는 시점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자본주의의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 사회연대 경제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추가로 오늘 의사일정 52항과 59항에는 경찰의 방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군대도 했지만 경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만약에 경찰의 방첩 기능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면 그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부분을 바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지금 중수청도 행안위 산하로 가는 마당에 이 경찰의 방첩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가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따라서 좀 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의원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네네. 예, 이 기능은 이미 이제 21년도에 국정원법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그 국정원 개혁 입법에서 그 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이 설치가 됐고요. 그 안보수사국의 이 직무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직무집행법에 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했던 게 국정원의 개혁이었는데 지금 수사를 떼어갔다 해서 다시 방첩까지 가져가는 것은 개혁의 취지 맞지 않습니까?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방첩 업무는 그 국정원의 방첩 업무 규정에 의해서 방첩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지식재산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이 기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방첩 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이 방첩 업무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던 업무를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법에 더 명확히 해서 경찰의 법적 근거도 두고 또 이거를 방첩 업무가 함부로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런 규정들을 더 법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또 그 세부 규정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공수사에 기소해서 방첩 업무가 있는 것과 아예 방첩 기능을 법에 규정해서 전체적으로 국정원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과는 저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고려하는 게 어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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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금도 하고 그 과거에도 하고 있는 것을 법에 이제 명확히 근거를 두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그 행안부 장관님, 네.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그 공소청 중수청 법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켰고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네. 공소청의 그 대검 과학수사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검찰 그- 공소청에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없기 이제 없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부분을 그 감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과학수사부는 어쨌든 행안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그 중에서 그 과수부의 조직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은 과수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중에서 뭐 마약수사, 마약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수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혹은 지금 중수청 준비단이 꾸려졌을 텐데 거기에 검찰이 한 38명인가 뭐 많이 가 있다고 해요. 그 경찰은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들의 입김으로 이 과수부 자체도 공소청에 남겨둔다거나 이렇게 이 수사기소 분리가 이 과학수사 관련해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대검 과수부에 있는 이 업무가 중수청과 국과수로 제대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과수에서 이 중수청 준비단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추진단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혹은 인원이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이제 의원님들 말씀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이런 과정 속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를 잘해야 되고 과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검찰에서 정리됨으로써 이 수사하는 과정에 약자와 소수 그리고 과잉도 안 되지만 캐비넷에 넣어놓는 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경찰들이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님도 그렇고 제대로 잘 수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견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든 그 삼권 분립 체제 속에서 철저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좀 아주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53항 그리고 52항과 59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할까요, 의원님? 예. 예. 그럼 여러분의 동의가
50항이요? 5.18 관련해서요? 예. 예, 예. 그건 표절 들어가고 아까 요거는 아니 아까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저기 계류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59항. 네네. 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 55항, 56항, 57항, 62항, 65항, 70항 및 7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안은 여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들 법안이 여기 수정 의결에 들어있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50항, 51항, 53항, 54항, 58항, 60항, 61항, 63항, 64항, 66항부터 69항까지 71항부터 73항 및 7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예. 이의 있으신 항이 50항, 예, 50항, 54항, 64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의가 있는 의사일정 50항, 54항, 64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1항, 53항, 58항, 60항, 61항, 63항, 60항부터 69항까지 71항, 73항, 7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거수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의원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예. 재석위원 중 13인, 총 13인 중 찬성 1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4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거수로 표결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그냥 찬성하고 가시지 뭐 이거. 그래요?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사회적 연대 기본법안 대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59항의 법률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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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상으로 애써주셨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최동석 처장님,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님, 김승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거 다 넘은 문체부 법안은 몇 개입니까? 14건? 지금이 문체부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의하려고 했는데 관계자분들께서 다 앉으셔서 문체부 법안을 빨리 의결하고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안위에서 많이 토론하셔서 문체위는 토론하실 게 많지 않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8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8항까지 14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상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이종배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부금법이 국가 등의 출자 출연을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국제경기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에 따르도록 하는데 개정안 시행 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규정의 실익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유선청장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보존 관리 추진단을 주도록 하며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조사활동과 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명미한 자구 수정 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안 제9조, 제10조에서 국가유산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은 각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전체적 관점에서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지원에 관한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안 제7조에 따른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추진단은 국가유산청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조직 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법령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의 유효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별도 행정적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법률 유효기한이 약 5년가량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연장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 이미 지난 2021년에 한 차례 연장된 점, 제3차 수정계획에 따른 2031년 사업종료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유효기한 추가 연장 여부는 법 취지 및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이 선행된 후 그에 따른 추가 계획과 연동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실시계획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승인 전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3호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과 관련한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조는 임시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단체 간에만 적용되었던 표준계약서를 체육지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여 현재의 스포츠안전재단을 법정 법인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4 제6항에서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 고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익사업의 범위와 그 관리 감독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체육행사 안전관리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하는 법인으로 정부가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고유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동일 제명의 안건과 동 개정안이 모두 제22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하고 있어 개정 대상이 중첩되는 바 각 안건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스포츠안전재단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으로 법정 법인화할 경우 상시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체육 분야의 다른 법정 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 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국제표준자료 번호나 발간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우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화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국도서관협회는 납본 제도가 국가 지식자원의 망라적 수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안 제21조 제5항 및 제22조의 2에서 납본 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이는 좀 축약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의사일정 제87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진진흥의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진산업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현행 미술진흥법과의 중복으로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고 해외에서도 사진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제17항, 제83항, 제84항 및 제8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은 체계 자구의